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송 사상 최초 신개념 열 버라이어티 해외 선물 투자 중계쇼 해외 선물의 신의 MC 김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연말입니다. 크리스마스에 혼자 있을 걸 생각하니 차라리 생방하는 게 낫겠다 싶은 개그우먼 MC 김아주입니다. 네, 아쉽게도 24일 날에는 생방이 없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이렇게 4강전 둘째 날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또 이 4명의 트레이더들이 어떤 경기를 진행을 할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욱더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는 해외 선물의 신 다양한 채널 속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어떤 채널이죠? 네, 서울경제TV뿐만이 아니라 아프리카TV, 유튜브, 페이스북, 에브리온TV를 통해선 생중계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네. 네이버 TV캐스트와 곰TV를 통해선 다시 보기 할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시청해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4강전에 들어서면서 이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매매하는지 더욱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홈페이지가 열려 있습니다. 해외 선물의 신 홈페이지를 활용하시면 좋을 텐데요. 이 포털 사이트에서 해외 선물의 신 검색하셔도 바로 들어올 수가 있고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해외 선물의 신 배너 누르셔도 바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또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방송 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문자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참여할 수 있을까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들의 응원 메시지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생방송 중에 직접 읽어드리기도 네. 하고요. 추첨을 통해서 해외 선물 관련 서적과 수정의 상품을 선물로 보내드리니까요. 샵 0082번으로 많이 응원 메시지 보내주세요. 네, 방송도 참여하고 이 선물도 받아가는 그런 좋은 시간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둘뿐만 아니라 두 분의 해설위원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해설위원, 김정철 해설위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정말 손에 정말 땀을 쥐었던 이 4강 경기를 지켜보셨는데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제가 살짝 보니까 오늘도 만만치가 않아요. 신동국 해설위원님. 예, 맞습니다. 그 트레이더들의 그 매매 성적은 정말 1, 2, 3등이 지금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둘째 날인데 결국 내일까지 가봐야 결승전 진출자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시장은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야, 너무 재미없다. 그건 맞습니다. 뭐 원유는 많이 오르는 것 같지만 또 전고점도 근처에 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런데 사실 조금씩 하락하던 유로는 사실은 사상 최저치를 쳤습니다, 오늘. 사상 최저치가 아니라 14년 최저치를 쳤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선물 기준으로는 3월 물에 1.04를 잠깐 깨고 내려갔었고요. 우리가 이제 제가 가끔 인용을 하는 달러 인덱스가 100.653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난번 15일에 있었던 103.56을 넘어서 103.65까지 갔었기 때문에 뭐 그 숫자는 크진 않습니다. 숫자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상징적으로 어쨌든 고점을 좀 갱신한 상태에서 약간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다시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달러 인덱스가 신고점을 치게 되면 유로화는 1.04가 무너지고 아마 금도 현재 빅스가 11%대이기 때문에 금도 1130달러가 급하게 무너질 가능성도 있다. 다만 조건은 달러 인덱스가 신고점을 치는 조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 또한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시장 상황 안에서 우리 트레이더분들이 수익을 얻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1.04를 깨뜨렸습니다. 저점이요. 1.0398까지 저점을 찍었네요. 자, 이어서 김정철 이사님, 김정철 해설위원님 인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김민철입니다. 일단 상황을 좀 보시게 되면은 현재 시장은 참 재미없다라고 느껴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하지만 이 재미없는 시장에서 어떻게 트레이드를 수익 내는지를 좀 보면 상당히 좀 다채롭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또 공교롭게도 수익금 규모들이 서로 비슷비슷하면서 1, 2, 3위가 상당히 치열한 혼전을 보여주고 있고, 외환용 트레이더는 뭔가 이제 어제 좀 손실이 좀 큰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뭔가
베팅을 통해서 네. 그 맡기는 부분 때문에 아마 좀 오늘 수익이 좀 크게 난 부분이 좀 있는데 추가적인 트레이딩보다는 어떤 포지션을 끌고 가려고 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전략들이 좀 눈에 보이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근데 과연 시장이 계속 이렇게 잠잠하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과연 수요일날 원유 재고 발표 때 과연 어떻게 대응해서 역전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 하나가 좀 관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어떻게 1, 2, 3위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수익금을 현 상태에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4위인 외환형 트레이더가 어떻게 만회를 한 다음에 내일 원유 재고 발표 때 승부를 보느냐, 이 부분을 서로 관전 포인트로 봐주시면 상당히 좀, 이 4강전을 지켜볼 때 상당히 재밌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결승전까지 진행이 됩니다만, 이번 주에 상당히 지금 제가 봤을 때 시장 자체도 상당히 재미는 없지만, 하지만 어느 정도 서로 고점이나 저점에 어느 정도 와 있다라는 부분, 어떻게 반전될지에 대한 이번 주에 포석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잘 지켜보시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 같고, 또 연말에 산타랠리를 어느 정도 현재 보여줬는데,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다른 해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추가적인 상승과 내년 초까지의 움직임도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움직임도 작년과 함께 같이 비교해서 지켜보시면 가장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김장철 해설위원님까지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수익금의 유지, 그리고 여기서 더 얼마나 쌓아가느냐, 그런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실시간 시황도 만나볼 시간이죠. 박혜리 캐스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외선물의 신시황센터 박혜리입니다. 전날 뉴욕 증시는 통신주가 강세를 보인 한편 미국의 대선 이후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부동산과 기술업종의 매수가 몰리면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터키 앙카라와 독일 베를린에서 발생한 테러로 긴장이 고조되며 주요 지수들의 오름폭이 제한됐습니다. 오늘 정규장 시황을 예고하는 지수 선물은 상승 중인데요. 지정학적 위험 요인에도 불구하고 오늘 뉴욕 증시는 2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오늘 주목해야 할 이슈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는 통신수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미국의 대선 이후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부동산과 기술업종으로 매수가 몰리면서 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 이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선거인단 투표에서 과반인 270을 넘겨 제45대 미국 대통령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달 8일 미국 대선이 치러진 지 약 6주 만에 선거인단 투표가 이뤄졌는데요. 이 트럼프 당선자는 1876년 대선 이후 최악의 득표율을 기록해 결과 번복 가능성이 제기돼 왔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한편 선거인단 투표 결과는 내년 1월 6일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공식 승인되고 내년 1월 20일 공식 취임합니다. 두 번째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골드만삭스는 올해 중국 위안화 가치의 낙폭이 지난 20년 내 가장 클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순자본 유출 규모가 무려 692억 달러를 기록해 지난 6월 이후 월 평균 수출은 규모인 500억 달러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이에 달러 강세와 중국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해 우려로 분석했습니다. 홍콩 CB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는 자본 유출과 위안화 평가 절하는 올해 말과 내년 1분기까지 지속되거나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제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현지 시간 19일 볼티모어 대학 학위 수여식에서 미국 고용시장이 10년 만에 가장 강력한 수준으로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의장은 임금 상승의 가속화를 시사하는 한편 중앙은행의 내년 추가 금리 인상 전망을 지지하고 있다고도 밝혔는데요. 다만 경제 성장 속도가 과거보다 더 느려졌고 생산성 성장세도 실망스럽다고 표현하며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애플이 유럽연합의 130억 유로 체납세 납부 명령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법인세 감면 특혜를 줬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일랜드 정부도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이에 미국 재무부도 체납세 납부 명령은 미국 법인세 제도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며 유럽의 전반적인 기업 환경을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슈 함께 확인해봤고요. 계속해서 주요 경제 지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간으로 20일 오후 12시 일본은행은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마치고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 정책 금리를 동결하고 연간 국채 매입 규모를 80조 엔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네, 우리 시간으로 20일 오후 4시 독일 연방통계청이 독일의 11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를 공개했는데요. 전월 대비 0.3% 상승, 전년 대비 0.1% 상승했습니다. 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했을 뿐만 아니라 전년 대비 수치는 약 3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를 기록했습니다. 또 우리 시간으로 20일 오후 6시에는 유럽중앙은행이 10월 경상수지를 발표했는데요. 계절 조정을 감안한 10월 경상수지 적자는 284억 유로를 기록해 전월인 9월에 비해 7억 유로 증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간으로 21일 오전 1시 30분에는 미국 4주물 국채 입찰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입찰 최고 수익률은 0.480%입니다. 지금까지 주요 경제 지표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시황센터 박혜리였습니다. 네, 박혜리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시황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4강 진출 트레이더들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상당한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4강 진출한 트레이더들을 프로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틀리그 4강 프로필입니다. 리치와 함께하는 최고의 승리를 맛보세요. 파이팅! 네, 리치 트레이더입니다. 예, 리치 트레이더는 뭐 오늘도 아주 안정적인 수익을 냈습니다. 근데 오늘은 뭐 30회 이상의 매매를 하면서도 거의 100% 수익을, 그러니까 100% 이렇게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바이셀은 돈의 방향이다. 네, 다음 황금연못 트레이더입니다. 네, 황금모틀에서 어제 살짝 삐끗해서 좀 수익이 안 좋을까 싶었는데 어제도 좋은 결과를 마무리했고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손실의 수익으로 급격하게 전환하면서 현재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1% 알미, 삶을 지배합니다. 외환영웅입니다. 네, 외환용호 공격형 트레이더입니다. 예, 외환용 트레이더는 현재 포지션 트레이딩을 하고 있고요. 천연가스 매도를 하고 있는데 수익금으로만 보면 오늘은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간의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한 기계적인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파이팅! 네, 다음 기계달인 트레이더입니다. 기대는 트레이더가 첫날 상당히 좋은 수익 트레이딩을 보여줬는데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좋았는데요. 그 기대가 지금은 살짝 꺾여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4강 진출자를 모두 만나봤습니다. 16강전에서 이렇게 4강전까지 4명만 나와 있으니까 프로필이 정말 짧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알차요. 각각 트레이더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김바지 MC 말처럼 알찹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4강 진출자를 보여드렸는데요. 저희가 4강에서는 룰이 다르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직 누적 수익금으로만 이 순위를 저희가 매기게 되는데요. 자, 어제 이어서 오늘 그리고 수요일까지의 누적 수익만을 가지고 이 판가름을 하게 된 만큼 어제에 이어서 오늘 어떻게 누적을 쌓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까지의 누적 수익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지금 보시겠습니다. 자, 배틀리그 4강 누적 수익 지금 확인합니다. 와, 어제와 앞의 숫자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 여전히 1위는 리치 트레이더가 $4,860 이상을 수익을 누적하고 있고요. 2위는 황금 연모 트레이더입니다. $3,990 이상의 수익을 얻어가고 있네요. 네, 3위는 기계달인 트레이더가 $3,420의 수익을 기록하면서 장난 아니네요. 또 네. 4위는 외환영웅 공격형 트레이더가 차지했습니다. 자, 외환용 트레이더 지금 현재 저희 전체 트레이더의 현황은요, 10시 45분 기준으로 저희가 매번 다시 리셋한다는 점을 다시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4강전에 대해서 해설위원 두 분께서 오늘 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주시겠어요? 김정철 해설위원님. 네, 뭐 두 분 다 하시는 것보다 그냥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네 명이 월화수까지 해가지고요. 월화수까지 해가지고 누적 수익금으로만으로 1, 2위를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1, 2위를 가리는데 수요일 날 배틀 종료 시간까지만 거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날 새벽 5시 반, 7시까지 거래를 하시라는 게, 거래한 성적을 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에 12시 45분에 배틀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1, 2위가, 누적 수익금 1, 2위가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이 결승전에 진출한 이 1, 2위는요, 금요일 날, 스튜디오 현장에 나와서 직접 트레이딩을 11시부터 12시 넘어서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이서 2명을 압축이 되고 이 2명은 오로지 수익금만으로 승부를 보는 그런 상황인 거죠. 상당히 좀 흥미진진할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방식과 좀 많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4강의 룰에 대해서 김정철 해설위원이 아주 알차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도 4강 진출 경기들 진행을 해볼 텐데요. 배틀리그 먼저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의 배틀리그 시작합니다. 네, 4강 둘째 날의 경기 시작합니다. 오늘 현재 순위는 어떤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상당히 또 리치 트레이더가 막판에 순위 굳히게 들어갔었는데요. 자, 오늘의 순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오늘 데일리 수익금입니다. 자, 1위는 외환형 공격형 트레이더 5,940달러. 아, 오늘 하루만 엄청난 또 수익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골프를 치러 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별로 안 언제 건드렸어요. 이렇게 대단한 수익을 어제 내셨죠? 오버나잇 하신다고 그쵸. 네, 하셔가지고 그거에 관해서 이제 수익이 얻으신 것 미리 같아요. 어제 그냥 전략을 공개를 하고 맞아요. 네, 운동하러 가셨어요. 운동하셨는데 오히려 거래를 많이 안 하니까 수익이 더 많이 나요. 네. 그러니까 이 방법도 나쁘지 않지 않나. 그런데요? 네,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역시 외환형 트레이더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만의 그런 전략, 방법으로 이 경기에 참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2위와 3위까지 순위까지도 확인을 해드렸고요. 방금 보여드린 화면은 데일리 수익입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데일리 수익 1위를 달리고 있는 외환형 트레이더 화면 보시도록 하죠. 자, 외환용 트레이더 현재 오늘 데일리 수익금 방금 보셨듯이 엄청납니다. 그 외환형 트레이더는요, 어제 이제 방송 중에는 원유를 매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한 54불 정도 또 그 이상을 좀 예상을 하다가 아마 새벽 시간에 원유를 청산하고 천연가스 매도로 바꿨습니다. 계약수는 6개로 줄였고요. 아마 그것은 원유보다도 오히려 천연가스가 계약 금액은 작지만 사실 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 외환형이 매도를 한 천연가스가 오늘 아주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일 그 포지션만 놓고 보면은 6,700달러 정도의 평가 이익을 지금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전일 사실 좀 매매가 조금 꼬여서 전일 이제 평가 손실이 워낙 많아서 전일 손실이 많아가지고 현재 누적으로는 좀 밀리고 있으나 이제 오늘만 놓고 보면 뭐 6,000불 수준의 그런 수익을 얻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외환형 트레이더는 그러니까 확실한 오버나잇 기법이 있어요. 그 오버나잇 기법 같은 경우가 좀 정확하게 좀 맞아떨어진 하루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 그 오버나잇 기법을 실현시키고 그 다음날 넘어왔을 때 정확하게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를 자기 기법을 오늘 증명한 날이다. 네. 근데 어제 손실 이 페이스라면 내일 또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난다면 또 승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외환형 트레이더 현재 손실이 좀 누적 손실이 좀 있긴 하지만 이게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첫날부터 그런 예상을 했잖아요. 자, 결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전화 연결 통해서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외환영입니다. 신동환입니다. 네. 외환영은 신도관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골프 가신다고 했는데 예. 어제 전략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당히 데일리 순익으로는 상당히 선방을 해주시고 있고 예. 내일 정말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의 전략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원래는 어저께는 이제 오일을 매수를 한다는데 오일로도 매수해도 한 40틱이나 50틱은 수익은 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다만 이제 제가 오버를 이제 강연이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이제 강의로 한다는 거는 사실은 오일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에 보다 보니까 그냥 천연가스로 갈아탄 거고요. 예. 천연가스는 이제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듯이 좀 이제 하방으로 좀 지속적으로 본다고 해서 네, 맞습니다. 하방으로 이제 새벽에 오일에서 그 천연가스로 갈아탄 거고 이제 좀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우리 이제 4강에 진출하신 분들을 현혹시키면서 오일에서 천연가스로 이제 갈아탄 겁니다. 예, 오일은 상방이고 천연가스는 하방입니다. 이제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수익금 대회다 보니까 제가 뭐 1억이든 10억을 넣어서 좀 솔직히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은 제가 이제 우리 회원들도 따라할 수 있게끔 3,000불에서 5,000불 내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손실난 부분 내에서 이제 천연가스를 오버한 거고요. 네. 천연가스는 제가 대회가 이제 4강 되고 이제 결승이 실패가 되더라도 당분간은 오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일은 제가 말씀드렸지 53.40이 달러 돌파하면 계속적으로 상방으로 보고요.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돈 많으신 분들이 뭐 1억, 10억, 100억도 있겠지만은 없는 분들 때문에 제가 한 2,000불, 3,000불 내에서 더 추가를 하지 않고 대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소액 투자자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포지션이다. 예. 네. 그 천연가스가요. 사실 이제 우리가 차트로 보면은 일봉으로 보면 이제 10월 달에 3.4달러 정도가 어떤 고점이잖아요. 그러다가 예. 이번에 이제 저희가 3.777달러까지 갔다가 하락하는 중인데 결국은 10월 달 그것을 그 당시 고점을 지지를 받느냐, 뚫고 내려오느냐 하는 건데 현재는 그래프로 봐서 좀 뚫고 내려온 것 같아요. 예. 그럼 지금 그 트레이더께서는 이 천연가스를 일단 하방으로 보시는 것 같고, 뭐 그래프로 봐서도 밑에가 좀 없어 보이는 이제 그런 그래프입니다. 예.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가격대로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하방을 보시나요? 아마 우리 신동욱 해설위원님이 더 잘하시겠는데 제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에 천연가스를 하방으로 계속 봤는데 예. 네. 지금 잠시 차트를 좀 마이크가 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마이크가 벗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해주시느라고 지금 마이크가 벗어난 것을 지금 미처 인식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잠시 전화를 끊고요. 이후에 다시 연결을 해서 뷰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천연가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일한 여성 파워죠. 저희 4강전에 들어온 트레이더 중에서 황금연무 트레이더가 있는데요. 어제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 3방을 보셨는데 역시나 상방이 맞았잖아요. 좀 아쉽게 됐지만 그래도 좋은 마무리를 했다는데요. 자, 황금연무 트레이더 지금 화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지금 화면 봅니다. 자, 황금연무 트레이더입니다. 오늘 현재까지의 결과 어떻게 되나요? 황금연무 트레이더는 이제 현재는 금을 4계약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원유를 15계약을 매수를 통해서 큰 폭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네. 한 3,000불 이상의 아마 수익을 얻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금에서 약간의 좀 손실을 봐서 현재 그 손익을 보여준 상태고요. 현재는 금을 4계약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제 방송 중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뭐 우연일 수도 있는데 네. 또 오늘은 또 이렇게 전부 매수만 한 그 상황입니다. 우리 신동욱 해설위원님은 통계를 내시기를 참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이런 통계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좀 분석하고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시청자분들도 보시는 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김정철 해설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황금연무 트레이더가 사실 어제 조금 트레이딩이 살짝 꼬였어요. 살짝 꼬였음에도 불구하고 더 수익을 크게 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소폭밖에 못 내서 방송이 끝났었는데 방송 끝난 이후로 황금연무 트레이더가 좀 시간을 두고 방송 끝나면
그때 트레이딩을 좀 추가로 하겠다라고 맞아요. 해서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셨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수익을 내서 끝냈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오늘이 약간 좀 드라마틱하지 않았나. 오늘 살짝 손실로 시작을 했는데 그 손실을 충분히 다 만회를 하고 오늘 같은 경우 다시 올라왔는데 이 올라온 규모 자체가 결국은 현재 2위를 탈환했거든요. 지금 2위를 탈환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지금 3위 기계달린 트레이더고 거의 지금 박빙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이 가장 상한제는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을까. 외환용 트레이더가 물론 오늘 내일 뭐 1만 불씩 수익이 나면 또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페이스로 봤을 때는 1만 불 수익 페이스이긴 해요, 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현실성을 조금 더 따져보면 황금유모 트레이더, 기계달린 트레이더의 이 경쟁이 가장 좀 치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때 황금유모 트레이더가 그래서 유리한 곳을 지금 3번 선점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좀 아쉬웠는데요. 방송 중에서는요. 자, 그럴 때 황금유모 트레이더 직접 연결해 봅니다.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지금 4강전이다 보니까 매일매일 뵙게 됐어요. 아, 어제 방송 중에 저희 쪽에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이 방송 이후에 있는 자리가 나온다면 들어가겠다라고 하셨는데 성공하셨습니다. 아, 네, 어제 방송 상당히 끝나고 네. 방송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네. 사실 늦게까지 사무실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집에 오자마자 또 이게 벌었던 걸 잃으면 억울하잖아요. 네. 정말 부지런히 채워놓고 아침에 아마 장마감 무렵에 제가 오일을 이제 매수를 했는데 초반에 많이 흔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이제 계약수가 많으면은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조금 롱 포지션이면 괜찮은데 우리 같은 경우 지금 당일로 거의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수익을 보고 나오고 오늘 골드를 두 계약은 큰 차이는 아닌데요. 두 계약이 저 위에서 아직 이렇게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하다가 깜빡 잠이 들어서 깨고 보니까 급락을 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나 그렇게 크게 문제될 만한 가격 같지는 않고 수량도 한 두 계약으로 처음에 해놨던 거라서요. 마찬가지로 수익으로 다 해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저도 저지만 우리 기계달인님이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결승 자리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트레이더님. 사실 어제 방송 연결한 이후에 크루드 오일이 올라가서 저희들끼리 정말 아쉽다 그랬거든요. 하지만 뭐 좋은 결과로 마무리해서 저희도 좋고요. 시험비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현재는 이제 금을, 그러니까 어제는 오일을 이제 주로 원유를 매매를 하셨고, 오늘은 또 오전에는 원유를 했지만 지금 또 금을 지금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네. 금은 지금 가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 원유 같은 경우가 54불 정도 가면은 약간의 과매수권에 들어가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골드 같은 경우도 한 1130을 이탈한다면 과매도권 정도, 우리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약간의 과매도권 정도이기 때문에, 오늘 오늘 새벽이죠. 새벽 고점 대비 현재의 저점이 대략 한 140틱 정도의 변동폭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140틱 정도의 변동폭이 나오면은 일시적인 반등도 좀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이게 저점이다라고 해서 제가 산 것보다는 기술적인 그런 어떤 짧은 타이밍을 노려서 접근을 한 전략이고, 지금 골드에 대해서는 어느 곳도 아마 매수에 대한 얘기가 없을 거예요. 더불어서 오늘 유로도 제 최저점을 깨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골드나 유로하고는 이제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그런 점을 보면 오히려 미장 출발하기 전에 거의 좀 가까운 자리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제 예상을 해봤을 때는 오늘 골드는 그래도 한 1134 정도까지는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정도의 짧은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거고, 더 사실을 솔직하게 얘기하면 일단 조른 덕분에 물려서 거기까지는 계속 갈 수 있겠다라는 거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골드에 대한 두 가지 했는데 마지막 질문 도와주실까요? 네, 우리 황윤호 트레이더님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약간 그래도 유리하다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트레이딩 워낙에 이 정도 규모를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보여지시는데, 내일
원유 재고 전략이 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게 승부처일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맞아요. 네. 어떤 전략이 좀 있으실까요? 그러지 않아도 저도 어저께 이제 그런 얘기를 네. 했어요. 이제 네. 방송이 끝나고 나서 아마 가장 어찌 보면은 이제 그 결승에 대한 거를 논할 수 있는 날이 수요일 날 원유 재고가 네. 될 것 같다. 원유 재고 때, 한 사람들은 이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입장에서는 원유 재고가 그렇게 최근에 감산에 대한 얘기 나오면서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최근에 원유에 대한 흐름은 즉 하락은 짧고 상승이 긴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원유 재고가 발표했다라고 해서 급락을 한다거나 하락을 한다 이런 관점은 저는 보지 않고 있고요. 네. 오히려 이렇게 지금 미리 이제 감산에 대한 어떤 효과 때문에 많이 올라와서 예전처럼 그렇게 어떤 큰 진폭은 좀 없지 않을까 좀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합리적인 전략인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우리 제가 봤을 때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들으셔야 되는 전략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황금연무 트레이더님이 2위 싸움을 하시고 있는데요. 지금 네. 말씀은 그 트레이더님이 기계달인 트레이더님한테 결승자를 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욕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결승 가고 싶으시죠? 그렇죠. 지금까지 정말 많은 시간들을 이제 못 쓰고 안 하고 네. 거의 이 시간에 지금 우리 10월 31일부터죠. 네, 이 시간에 맞습니다. 앉아 있는데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1등을 한다, 2등을 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결승까지는 그래도 가보는 거가 나름 그렇죠. 기록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러면은 보고 있고요. 네. 예, 욕심은 당연히 저도 납니다. 네, 그러면은 결승전은 내 거다 하고 시원하게 의지 한번 표출해 주세요. 아이, 저한테 가장 약한 부분을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은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김마주 MC가 대신해 주세요. 제가요? 네. 역으로요? 네. 모든 트레이더님 화이팅 이런 식으로 기운을 넣어주시라는 거죠. 황금연무님 화이팅 한번 크게 외쳐주세요. 네, 우리 4강 진출하시는 4분, 저를 비롯한 3분 다 결승의 박빙으로 결승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지금 4강전 진출한 트레이더 분들이 황금연무 트레이더 응원 들으셨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트레이더님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황금연무 트레이더에 이렇게 전화 연결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이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하락은 짧고 상승은 길다. 참 이 뷰가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현재 시세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자, 뉴욕 증시 개장을 앞두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크루드 오일은 오늘 상당히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고 있어요. 53.60달러까지 올라가졌고요. 유로 FX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짚어드렸듯이 이 최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1.04까지 반등을 해줬습니다. 자, 그 밖의 시세도 저희 시세판으로 확인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은 뉴욕 증시 개장 이후에 또 어떤 시장 상황 안에서 우리 트레이더들이 매매 상황을 보여줄지 참 기대가 됩니다. 어떤 시장 안에서도 수익을 네. 거의 분명히 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쥐어 짜내고 있어요, 수익을. 정말 장이 안 움직이는데, 이 안 움직이는 장에서 거의 네. 마른 수건을 쥐어 짜듯이 해서 수익을 쥐어 짜내고 있는데, 아니, 쥐어짜는데 그 이렇게 수익이 커요? 이렇게 커요. 또. 아니, 해설위원님이 좋은 표현 말이 안 해주신 되죠. 것 같은데, 그쵸?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뉴욕 증시 개장도 지금 만나봅니다. 네, 오늘도 뉴욕 증시 이렇게 개장을 했습니다. 개장과 동시에 시장 상황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개장 전부터 시장이 움직인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짚어드렸던 시황과 현재 상황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골드에 대해서는요, 1130달러가 깨졌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그 가격 수준은 전일하고 비슷하게 이제 변동폭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네. S&P는 조금은 내려오고 있지만 큰 의미가 있어 보지는 않습니다. 네. 원유도 결국 고점 대비 한 10틱 정도 내려왔지만 그것도 크게 큰 의미가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유로화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1.0412로 1.04 약간 위에 있는데 이게 지금 그 달러 인덱스로 103.5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대네요, 고점이 103.653이 사실 오늘 보여줬던 이제 고점이고, 그 숫자 자체로서 아주 크게 크진 않지만 상징적으로 그것을 다시 뚫고
올라가네. 달러인덱스 뚫고 올라가고 유로화가 뚫고 내려갈 거냐. 그 부분이 결국 좀 오늘 그 방송 중이나 또 방송 이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내려가지 않겠냐고 보고 있고요. 근데 금은 지금 1130달러가 무너졌는데 얘는 달러도 달러지만 또 사실 빅스 우리 공포지수도 지금 11%대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도대체 위험 요인이 없다. 뭐 금가격 올릴 만한 게 단기적으로는 펀더멘탈하게는 없습니다. 아까 황금연모 트레이더가 말씀하신 것처럼 차트로 봐서는 뭐 워낙 130달러 선이면 반등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제 펀더멘탈로는 크게 반등 요인이 없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세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4강전 둘째 날인 만큼 사실 오늘이 지나면은 내일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내일 정말 판가름이 날 것 같아서 오늘의 그 밑거름이 잘 받쳐줘야만 내일의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오늘의 경기가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아, 시간 가는 게 저는 상당히 아쉽습니다. 김증철 해설위원님. 예, 일단 네. 시장을 좀 보시면은 네. 사실 좀 골드가 많이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그 테러도 있었고 네.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골드가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골드 힘이 너무 없습니다. 맞아요. 힘이 너무 없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과매도권 아까 황금연모 트레이더님이 얘기했던 과매도권에 저도 동의해요. 네. 동의하는데 지금 이 트리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리거가 없는 상황에 테러도 그렇게 영향을 많이 못 미치는. 네. 테러는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테러가 발생했어요. 네. 근데 지금 다른 나라들은 다 지금은 크리스마스야. 테러. 연말 분위기. 우리 행복해야 돼.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사국들에는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 영향을 미치는 게 특히 독일이 저는 좀 의미심장하다고 보는데 독일 자체가 이번 테러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당장 이 결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터키에서 발생한 러시아 대사 사망 사건, 저격 사건 같은 경우는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현재 시리아 내전인데 이 대사가 러시아 대사가 죽었다 그래서 결코 상황이 바뀌거나 달라질 게 별로 없어요. 이전의 분란의 이은 연장선이다. 이 연장선 상황이고 네. 그렇다고 상황이 극적으로 변화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또 없기 때문에 그냥 골드가 지금 움직이기 조금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가운데서 달러의 강세에 조금 전체적으로 영향을 많이 좀 미치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쿠퍼 그러니까 구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최근 중국 증시가 좀 밀리면서 IPO하고 중국하고 상당히 많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중국 같은 구리 같은 경우는요. 근데 구리 같은 경우는 그러면서 11월에 가파른 상승세 자체가 완전히 끝나는 조정 분위기로 이어지는 지금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중국 증시가 살아나지 않는 한 구리도 다시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 전체적으로 가격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원자재 가격들이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오일 가격을 제외하고는 크게 힘을 못 쓰는 시장이 연말까지 좀 지속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4강전에서 상당히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게 이 쿠퍼하고 구리하고 골드다. 왜냐면 거래를 이쪽을 지금 성인용 트레이더, 기계다리 트레이더, 리치 트레이더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변하느냐가 좀 상당히 중점을 좀 두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순위 어떻게 변동이 있는지 빠르게 다시 한번 순위 확인하시죠. 자, 이전에 처음 확인했을 때는 1위가 외환용 트레이더였는데 워낙 엄청난 수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까요? 봅니다. 자, 여전히 외환용 트레이더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자, 2위 황금연모 트레이더는 수익금이 조금 줄어드셨어요. 지금 골드에 대해서 매수 포지션에 대해서 손실이 좀 발생한 것 같은데요. 황금연모 트레이더는 금매수에서 조금 손실을 한 600불 정도 보고 있고요. 네. 그 외환용 트레이더는 천연가스 청산을 했어요. 그게 이제 3.277달러에 청산했는데요. 결국은 아주 거의 저점, 거의 저점을 청산을 하고 지금 약간 또 좀 반등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천연가스 청산으로 인해서 이제 저거는 오늘 수익이고 포지션까지 생각하면 이제 8,280불 정도의 수익을 얻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제 손실의 3분의 2 정도를 커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지금 새롭게 출발을 해서 남아있는 손실과 또 추가 수익을 낼 수 있느냐. 이게 결국 또 4강전에 새로운 또 관전 포인트가 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이 페이스로 가면
외환유동 트레이더는 이 페이스로 한 번만 더 수익이 나면요. 지금 전체 2위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 8,000달러 정도의 수익을 한 번만 더 내면 근데 가능하죠. 외환유동 트레이더는 그거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면은 사실 그렇게 가능하다고 보지 않는데 외환유동 트레이더라면은 내일 또 이렇게 8,000달러의 수익을 계속 이어간다면 전체 수익으로 따지면 2위고요. 2위인 상황이고요. 지금 황금연못 트레이더가 현재 2위를 지금 달리고 있는데 기계 달인 트레이더가 오히려 더 크게 손실을 봤어요, 지금. 그러니까 황금연못 트레이더가 손실 본 것보다 기계 달인 트레이더가 더 크게 손실을 보면서 지금 현재 2위는 황금연못 트레이더가 굳히고 있습니다. 지금 대혼전. 근데 여기서 리치 트레이더가 그러면 안전하냐? 리치 트레이더가 과연 안전할까요? 과연 리치 트레이더도 살짝 B급만 하면은 이 수익금 차이가 1,500달러 이내기 때문에 순식간에 바뀔 가능성이 좀 전 있다. 2,000달러 정도 사이, 1,500에서 2,000달러 정도 사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바뀔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대혼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의견 주시면 고수들이네요. 역시 이렇게 혼전을 벌이고 있는데 자 기계 달인 트레이더 어제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만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 손실폭이 조금 있으세요. 하지만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시는 것 같은데 종목이 포지션이 뭐가 들어갔어요? 기계 달인 트레이더가 지금 구리 매도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지금은 천연가스 매도 9개를 가지고 있어요. 나스닥이요, 나스닥.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을 9개나 가지고 있는 게 좀 비슷한 게 박누드 트레이더가 또 나스닥을 매도를 1개 가지고 있는데 체결가는 다르지만 어찌됐든 그 계약수에 힘을 좀 실어가지고 지금 매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김마주 MC 해설위원 다 됐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추가로 얘기하면 박노희 대표는 오늘 또 수익이어서 35거래일로 김마주 MC님이 얘기했던 34일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습니다. 김마주 MC 탈락. 탈락했는데.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기계 달인 트레이더 현재 사용도 어떤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화면 확인하시죠. 지금 앞에서 뭐 매매 내용 말씀해 주셨지만 해설위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기계 달인 트레이더는 현재는 뭐 구리 매도 1계약하고 나스닥 9계약 매도가 있는데요. 기계 달인 트레이더는 오늘 아주 매매를 어떻게 보면 좀 재밌게 했습니다. 오전에는 금이나 유로, 국채, 구리 이런 것들을 전부 매도를 해서 수익을 냈고요. 오후에는 그러니까 좀 저녁 시간에는 구리하고 원유를 전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냈어요. 그래서 방송이 시작하기 전에는 17번 매매를 했는데 17번 다 수익이 났어요. 승률이 상당히 좋은 트레이더예요. 그러니까 100% 다 수익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방송이 시작하자 조금 힘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에서 지금 2번 약간의 손실을 좀 봤는데요. 좀 지켜보면 아마 또 충분히 또 수익을 좀 더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기계 달인 트레이더 이전에 황금연못 트레이더가 기대가 된다. 잘하고 계시는 것 같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트레이더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다시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성적도 말씀을 드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후 전략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제 나스닥 제가 9계약 지금 매도하고 있잖아요. 네네. 예, 요거는 계속 들고 갈 거고요. 네네. 네, 지금 나스닥하고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하락을 분명히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있거든요, 지금. 네. 예,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하락 방향으로 들고 갈 예정입니다. 이전에 말씀해진 시황뷰와 같네요, 트레이더님. 네. 그럼 매도 포지션 한 어느 정도 선까지 보고 계신지도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아마 한 4,948선 정도까지는 볼 예정입니다. 그럼 4,800선 정도까지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뭐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저희가 나스닥이나 이제 S&P나 모두 고점 부근입니다. 사실 고점 부근이고 아마 좀 이제 차트로 보거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락을 좀 보시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저희가 배틀은 또 내일까지 4강전이 있는데 이 나스닥 이외에 또 다른 종목은 좀 어떤 걸 좀 보고 계시나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나스닥은 일단 이렇게 냅두고요. 이제 구리나
지금 골드나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속. 자, 그렇다면 내일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4강전이요. 이제 승부처가 될 종목과 그런 전략이 있으실 것도 같은데, 이전에 황금연모 트레이더도 기계달인 트레이더 기대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자신만의 승부처가 있을까요? 내일까지? 일단 이 나스닥이 조금 여기서 수익을 좀 많이 내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일단 내본 다음에 이제 좀 차트를 좀 보려고요. 어떤 종목을 들어갈까 지금 아직까지는 네. 나스닥 이거 지금 이외에는 딴 종목들은 이제 한 계약 두 계약씩만 이제 네. 조금씩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수익을 얻은 후에 네.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네요. 나스닥에 대해서 지금 9계약을 들어가신 만큼 일단 나스닥에 대한 결과를 지켜본 이후에 매매를 하시겠다. 그런 전략이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1부니까요. 저희 잠시 후에 다시 뵙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기계달인 트레이더 이렇게 상당히 집중하는 목소리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제가 마스크를 떼고 있었습니다. 네. 아, 그런가요? 트레이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눈이 안 보이니까 목소리가 낭낭하셨잖아요. 낭낭했어요. 굉장히 목소리가 항상 낭낭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분 참 파악을 빼지 잘하십니다.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오늘 4강전에 이 진출 트레이더 중에 지금 못 본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리치 트레이더 화면 만나보시죠. 자, 리치 트레이더는 누적 수익으로는 현재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오늘 현재 순위는요,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만 놓고 보면 네네. 3위지만 이제 네. 어제하고 합하면 또 역시 그렇죠. 1위고요. 오늘 매매는 아주 다양한 종목을 많이 했습니다. 그 유로화, 원유, A50, 금, 구리 여러 가지를 했는데요. 이제 그 중에 가장 집중적으로 했던 건 이제 구리 매매였었고요. 네. 전일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34번의 매매를 했는데 모두 매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딱 2번 빼고 모두 또 수익을 얻었고요. 그래서 굉장히 매매를 안정적으로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제가 봐서는 리치 트레이더가 무너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 다른 트레이더가 외환영이나 다른 트레이더가 올라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리치 트레이더가 무너질 가능성은 좀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네, 신동국 해설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아까 시장 상품을 얘기를 할 때 구리하고 금을 얘기하면서 하방에 대한 가능성은 열리는데 상방의 가능성이 좀 없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그 얘기 드린 이유가 리치 트레이더가 이렇게 매도 플레이를 했던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플레이를 했던 이유가 당연히 수익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리치 트레이더가 삐끗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나. 근데 하지만 리치 트레이더도 어느 정도 분명히 큰 차이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이 정도에 만족해서 올라갈 거냐에 대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좀 더 수익을 크게 내서 올라갈 거라고 했을 경우 만에 하나 트레이딩을 잘못할 가능성이 조금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리치 트레이더가 그냥 안전하게 그냥 내일까지 해서 편하게 올라갈래 하면은 사실상 거의 진출은 거의 확정될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네.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리치 트레이더 2위로 다시 한번 올라와줬습니다. 자, 전화 연결되어 있나요?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근데 하고 리치 있대요. 트레이더는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직접 물어보시겠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트레이더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뭘 먹고 이렇게 잘하시는 겁니까? 밥을 먹겠죠. 밥이요? 정말 밥 맞나요? 김마주한 씨가 밥 사주기 있었는데, 농담입니다. 네, 사적인 대화는 방송 이후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신동국 해설위원님. 예, 오늘도 역시 좀 매매를 이렇게 짧게 하면서 이제 수익을 아주 안정적으로 쌓아갔어요. 4강이라는 게 3일이고 또 누적 수익이기 때문에 사실은 수익을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보지 않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4강이 거의 아이디어하게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4강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장 이상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내일까지도 이런 패턴을 계속 유지하실 그런 계획인가요? 아마 어제는 짧게는 좀 치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짧게 친 이유가 일단은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목표했던 게 일단은 한 4,000달러 정도 해놓고 오늘은 단타로만 접근을 해가지고 무조건 저는 이제 들어갈 때 가격이 굉장히
들어가자마자 수익 구간으로 좀 돌아서는 가격대에 좀 들어가는 편이라서 예. 입절을 좀 짧게 걸고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절이 많이 좀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짧게 치렸는데 아마도 내일도 좀 약간 짧게 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굳이 길게 보려고 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4강전이 길지가 않지 않습니까? 내일이 네. 이제 마지막이고 하다 보니까 일단 제가 이제 짧은 매매를 굉장히 길게 연결시키면은 결국에 그것도 맞습니다. 누적 수익이 크게 되거든요. 예. 이렇게 매매하시는 걸 보면 이렇게 몇 계약 정도를 가지고 계속 그 몇 계약 정도 자체는 짧더라도 그걸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하는 네.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오버나잇을 상대적으로는 좀 적게 하는 좀 그런 네네. 특징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리치 트레이더 그 말이 상당히 인상 깊은데 짧게 여러 개 이어담으면 이 장기 이렇게 그렇죠. 가랑비에 네. 어떤 날 말이 있듯이 그 쌓이면은 물방울 하나하나가 쌓이면 결국에 네. 특근과 결국에 태산입니다. 큰 수익이 되죠. 네, 시청자님께서 참 이렇게 참고로 하실 만한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방금 하신 말씀은요. 네, 김정철 시사위원님.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외환용 트레이더를 한번 리치 트레이더 분님이 좀 생각해 보시면 네. 외환용 트레이더 또 치고 올라올 때 무섭게 치려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좀 보면서 내일 좀 트레이딩 하실 거니까 꼭 외환용 트레이더뿐만 아니라 다른 트레이더들이 어떻게 치고 올라온 걸 확인하면서 트레이딩을 하실 건지 아니면 확인 안 하고 그냥 내 플레이대로 하실 일단은 건지가 좀 그래도 궁금해요. 4강이니까요. 4강이다 보니까 확인을 안 한다면 그거는 그 4강전을 무시하는 행동이겠죠. 예. 네. 당연히 확인은 할 거고요. 만약에 저를 따라잡으시는 누군가 있다면은 그거에 2배 되는 매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1등일 때 달려나가기보다는요. 네. 2등일 때 남을 쫓아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제가 계속 1등으로 있어서 좀 그렇지만 죄송스럽지만은 제가 좀 뒤쳐져 있을 때 좀 매매를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더 이상의 매매를 안 하는 이유가 일단 네. 누적 수익이 아직까지는 제가 선두를 달리고 있어서 네. 위클리 이번 주 4강전 누적 수익이 아직까지는 선두를 달리고 있어서 굳이 매매를 할 필요성이 없어서 대외 계좌를 안 쓰고 있는 것 뿐이에요. 다른 트레이더들의 이제 네네. 매매를 조금 지켜보면서 이제 네. 조정을 하시겠다 이런 거로 들립니다. 예. 네, 결론은 맞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 네, 그런 뜻까지는 아니고요. 아니, 저는 모든 말씀에서 조금의 여유가 느껴진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4강전 와서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자기만의 스타일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점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더님, 저희 1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할 테니까요. 잠시 후 2부에서 네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리치 트레이더까지 만나봤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 저희가 어제부터 이제 4강전에 대해서는 어제부터 이렇게 쌓여진 수익금으로 저희가 순위를 매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순위가 바뀌었을까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회를 해볼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나스닥 매도가 조금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왜냐면 연말에 지수 매도 치는 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연말 랠리에서 반대를 잡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험한 플레이였는데 이 부분이 좀 기계단위 트레이더가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수익 손실이 좀 깊어졌는데 네. 이 부분이 오늘 관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과연 여기서 나스닥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네. 황금 넘버 트레이더냐 기계단위 트레이더냐 맞아요. 갈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2위와 3위 기계달인 트레이더와 황금연모 트레이더가 정말 업체를 뒤치락하고 있는 현재 상황 이렇게 1부 마무리 시간에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2부에서 더욱더 누적 수익에 대한 자세한 상황 저희가 중계해드릴 테니까요. 2부에서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4강전 둘째 날 경기 1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자님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